안녕하세요.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볼 서천농업기술센터 전미사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 분야에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미생물의 특성과 그 활용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장은 미생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아주 작은 생물을 가리킵니다. 주로 0.1mm 이하의 아주 작은 생물로서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약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1g 속의 미생물 수를 살펴보면 최소 10억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약 38조 개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 세균의 무게를 재보면 약 0.2kg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굉장히 증식이 빠른데요. 대장균의 경우에는 12시간이 지나면 무려 700억 마리 증가할 만큼 증식이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최소한의 미생물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요. CFU라고 해서 콜로니 포밍 유니트, 그러니까 하나의 균이 배양하는 기간 동안 분열 증식하게 되고 육안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점인 이 균들의 집합체, 균의 숫자를 바로 콜로니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사료공정서 제11조에 보면 성분 등록 사항으로 이 생균수의 최소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존 균수는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 개 정도 됩니다. 다음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보존 성분 표시는 10의 9승으로 되어 있고요. B사의 보존 성분은 10의 7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승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일수록 크다고 보존 균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이 지금 A사는 킬로그램 단위로 보존 균수를 표시하고 있고 B사는 그램당 보존 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환산해 보면 B사의 보존 성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 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 제제인데요. 여기에도 성분량이 빨간 박스로 표시된 것처럼 각 고초균과 유산균, 효모균, 단일균들의 보존 균수가 표시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이란 작물과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배양한 유용한 미생물을 가리킵니다. 크게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균 4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복합균으로서 EM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M이란 유산균과 효모, 기타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을 통틀어서 가리키는데요. 이 EM은 토양 개량, 작물 생육 촉진, 악취 제거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균으로서 유산균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성된 그 젖산을 만들어서 이 젖산이 종자 발화와 발근을 촉진하고 가축에서는 장내 병원균 증식을 억제해서 질병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유산균은 생육이 통성 혐기성으로 산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온과 pH는 2에서 7 사이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에서 질병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요. 이는 산도가 낮아서 가축 장내에 유해균을 억제하여 축산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실러스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실러스균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하여 가축 소화율을 증진시키는데요. 우리가 흔히 장류, 메주식품이나 청국장 등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바실러스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생육이 왕성하고 장기간 생존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실러스가 내생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인데요. 이 포자 형성이라는 것은 극한 조건에 저항해서 자기 몸을 두꺼운 보호막으로 둘러싸고 자기 몸을 보호하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생존하다가 주위 조건이 좋아지면 이런 보호막을 풀어버리고 다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특징 때문에 이 생존력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모균입니다. 효모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축사료의 기호성을 증대하고 영양 손실을 감소해주고 그다음에 면역력 증가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알코올이나 제빵, 조미료 등 식품 첨가제에 이용하듯이 풍미를 가미시켜서 사료의 그 기호성을 증대해줘서 영양 손실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효모 역시 포자가 형성이 돼서 왕성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합성균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생성하는데요. 이것은 식물에 유기탄소를 공급하고 알칼리성 물질을 분비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붉은 색깔을 띠면서 혐기 발효할 때는 냄새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그 토양 산성화를 방지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알칼리성 물질을 분비해서 토양 산성화를 방지를 하고 이런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유해가스를 먹이 원으로 해서 이것을 유용한 물질인 아미노산이나 핵산을 생성해서 가스 장애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축 분유와 유기물을 분해해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은 이러한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활용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업 미생물은 작물의 활성, 그리고 병해충 방제, 그리고 크게 환경 개선 이 세 가지 분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물 활성을 위한 미생물 이용입니다. 작물 생육 촉진으로서 미생물은 세분화시켜서 미생물 비료와 미생물 작물 활성제로서 기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 비료로서는 종자나 식물체 표면, 토양, 그리고 근권, 식물 체내에 작용해서 양분 공급을 통해 식물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양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분 공급이나 토양 개량으로 크게 기능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량으로 비교적 사용이 되고 그렇게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미생물 작물 활성제로서의 주요 기능은 미생물 비료로서의 기능과 비슷한데요. 영양물질의 이런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서 스트레스와 같은 그 장애에 대한 내성, 그리고 작물의 그런 수량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이 미생물의 질적인 증가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육 증진이나 면역력 활성, 그 다음에 품질 향상 등 주로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처리 시기나 농도 같이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두 미생물 비료나 작물 활성제로서의 주요 기능을 통해서 양분 공급이나 생장 촉진,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촉진 등의 작용으로 작물의 생장을 전체적으로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미생물 이용입니다. 작물 병원균을 인식해서 저항성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주로 미생물 농약으로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체에 빨간 반점으로 이런 병원균을 인식하게 되면 초기 방어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를
신호 전달로서 알리게 되면서 병 저항성을 발현하게 되는데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원리인데, 이러한 기량성이나 살충성을 이용해서 병이나 해충, 잡초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병을 방지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양분이나 공간에서 기량균이 선점해서 병원균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병원균을 공격하는 원리로 주로 병해충 방제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물의 물리적, 화학적인 방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병원균에 감염된 후에 감자 궤경에서 코르크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염 부위 주변에 여러 층의 코르크 세포 형성을 유도해서 식물체 내부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사 물질로서 식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화학 물질인 파이토알렉신 같은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이용입니다. 축산 생균제는 유익한 생균 그 자체와 균주가 생산한 대사산물을 사용하는 걸 모두 통틀어 가리킵니다. 사료 영양소를 그 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가축의 성장 촉진을 하고 면역 증강을 위해서 이런 사료 첨가 미생물제가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농가에서 부산물이나 배합사료에 생균제를 넣어서 일정 비율로 발효해서 사료에 혼합급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에 생균제에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같은 1:1:1 비율로 넣어서 2-3일간 발효를 시켜줍니다. 배합사료 1톤당 0.5에서 2% 비율로 하게 되면 생균제는 5에서 20리터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를 발효시켜서 사료에 5% 정도 혼합하여 급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 개선으로서 미생물제 사용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을 비료화시키거나 악취 제거를 하는 등 환경 정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육개사 바닥에 살포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 시설로 살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작용은 이 축산 냄새 물질은 확산 단계에서 이렇게 초기 발생에 이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보관과 사용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단일균으로서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1:2의 비율로 혼합한 배양액을 약 300배 내지 400배 희석해서 살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물 1톤으로 치면 약 2.5리터에서 3.3리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육개사 바닥에 살포함으로써 이 악취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 닭의 폐사율을 낮춰서 환경을 개선한 농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생물의 기능과 활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보관해서 사용을 해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의 센터에서 미생물을 수령하시게 되면 가급적 받는 즉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이 끝나서 공급이 되는 즉시 이 미생물의 수는 감소가 되면서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게끔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수령 후에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저희 복합 미생물 제제인 EM 같은 경우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런 어두운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셔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4도씨로 유지되는 저온 창고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통은 가급적 깨끗한 통으로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사용하시고 나서도 깨끗한 물로 세척 후에 건조하셔서 다음에 이용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은 미생물 수령이 가능한 통은 깨끗한 전용통으로 가져오셔서 공급받으시고, 오른쪽처럼 수령이 불가능한 통은 다른 석유나 세제, 음료수 같은 한번 쓰신 통은 불가능하오니 깨끗한 전용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석 배율표인데요.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관주용으로는 500배를 권장해 드리고, 그 연면 시비용으로는 1000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으로는 물의 양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미생물 넣는 양인데요. 이건 EM 기준입니다. 보통 500배로 관주할 때에는 미생물 1리터당 물 500리터를 사용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시는 종이컵이나 소주잔 기준으로 하면 이 아래 180ml나 50ml를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생물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희석 배율표까지 정량대로 미생물을 사용하시면 농가분들이 농업에 활용하는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